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내년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될까? 그런 주도주 섹터에서 어떤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5G가 있었죠. KMW가 많은 상승을 했었고 비메모리에서도 테스나랑 네페스가 연초 이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내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고 지금까지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약간 핸드셋, 스마트폰 쪽에서 이런 어떤 스타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면 정말 상승장으로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해서 지수가 고가를 뚫고 올라간다면 주도주의 교환은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시장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폴더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블 출하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전망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올해 지금 하반기 초반에서는 500만 대, 내년도에 600만 대, 그러다가 700만 대, 최근 나온 기사 보면 1000만 대까지. 합리적으로 삼성을 쳐다본다면 한 600만 대 정도를 예상하는 눈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 폴더블 폰을 세계 여러 곳곳에 내자마자 완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말에 화웨이가 메이트 X라고 하는 자체적인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는데 약간 주의사항 문구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영하 5도 이하에서 접지 말아달라. 그래서 사실은 베이징 같이 막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는데 도대체 이 폰은 언제 쓰는 거냐면 중국인들이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트 X의 어떤 별명이 메이트 썸머, 여름에만 쓸 수 있는 폰이냐 이런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토로라까지, 추억의 모토로라까지 과거에 레이저 폰을 형상한 폴더블 폰을 한 2, 3일 전에 미국에서 출시를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어떤 섹터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술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나 IT 쪽에서는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신제품을 내느냐가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인프라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가 다 애플 빼고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5G 폰도 올해 좀 많이 팔리긴 했지만 예상보다 특별하게 킬러 콘텐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통신 3사가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을 걸고 마치 기기 교체를 할 때마다 유도를 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폴더블도 이렇게 화면이 크니까 펴면 한쪽에서는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주식도 본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거. 근데 만일에 지금 현재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저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을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두리번 걸으면서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핸드폰의 역사가 대부분 그래왔고 그리고 사실 번외편이지만 제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처음에 5시에 퇴근할 때는 이렇게 빨리 퇴근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눈치 보고 막 의심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6시까지 일하라면 막 화가 나는 5시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옛날엔 어떻게 6시, 7시, 8시, 9시까지 일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은 시간의 문제이지 성공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폴더블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폴더블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하느냐 몇 가지, 3-4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 패널. 당연하죠. 우리가 펼친 것만 봤는데 이제 접히고 안으로 접히고 밖으로 접히고 가로로 접히고 세로로 접히고 나중에는 2번 접히고 돌돌돌 말리고 이러한 패널에 대한 기본은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해석으로 연결이 되고요. 원래 LCD 말고 OLED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가 폴더블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TV
막 접히는 스마트폰, 시계 같은, 그게 원래 OLED가 그런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탄생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OLED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살 수도 없고 관련주인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OLED 관련주 장비나 소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와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최근에 ICD가 막 신고가를 가고 AP 시스템이 바닥에서 오르는 이유는 삼성이 A5라고 하는 그 중소형 패널, 모바일에 들어가는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에 막 이렇게 막 빈 땅덩어리였는데 막 크레인이 올라가고 하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증설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OLED 관련된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막 꿈틀꿈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2016년, 15년, 17년 이때 애플이 갑자기 삼성한테 나 OLED 채용할 거야. 준비해 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캐파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BH가 10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하고 애플의 이런 판매량이 쭉쭉쭉쭉 조금씩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많이 늘렸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익성의 악화로 직격탄을 맞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5G나 폴더블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면 한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2021년도에는 폴더블이 더 많이 확대가 되다 보면 중국한테도 납품해야 되고 2022년도에는 애플도 폴더블을 출시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증설과 관련된 투자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고 언제 정확하게 얼마나의 카파가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역시 필요한 시점이고 개인적으로는 AP 시스템이 가장 그냥 무난하면서 좀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